20대, 30대 사회 초년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시경제의 원리와 부동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경매를 적용하고 가르치는 김성일의 파이프라인입니다. 경매를 배우면 빌라왕에게 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 시간으로 등기부 등본 공부편입니다. 등기부 등본만 잘 배우면 적어도 빌라왕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현황과 권리관계를 적어놓은 법률적인 권리가 있는 장부입니다. 아주 중요한 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지번, 지목, 구조, 면적, 그리고 소유권, 근저당, 전세권, 압류 등의 권리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적어 놓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없다면 누구나 사기를 당하거나 사기를 칠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3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각고,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건물의 현황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등기 접수 일자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그리고 건물의 번호, 내역과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호적 등본입니다. 각구는 소유자와 소유자권의 권리관계로 건물의 매매 관계와 현재 소유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으로 소유권의 제한도 표기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제한 내용은 하나만 있어도 매매나 전월세 계약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차 계약자가 후순위로 등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순위 일자로 등기가 된다는 말은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가처분, 가등기는 매매, 전세, 월세 등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특히나 매매 시에는 근저당 인수권을 제외하고는 등본이 깨끗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법률에 다툼이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절대로 계약을 해서는 안 되는 부동산입니다.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로 대출받은 내용과 임차인의 권리를 기록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차입한 금액과 임차인의 보증금, 은행의 대출 금액 등 근저당, 저당, 전세권, 지상권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을구에 나오는 은행의 담보 근저당이 있다면 계약할 전세 계약금과 합산해서 실거래 기준으로 60%가 넘으면 위험합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실거래가보다 낮게 20%, 30% 유찰이 되어서 낙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 보증금을 찾을 수가 없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전세보다 월세로 임차 계약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유는 국가에서 소액 임차인 보증금에 대해서 국세보다 우선적으로 경매 배당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은 5천만 원 이하고요. 수도권은 4,300만 원 이하, 광역시는 2,3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천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들은 소액 보증금에 대해서 국가에서 우선 배당 제도로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세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무조건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것까지 계산해서 전세 계약을 해야 합니다.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보호받을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예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을 경매 정보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수원 8개 2022-62217 아파트는 임차권자가 최모모 씨가 말소기준 등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5월 4일보다 전입일자 확정일자를 우선순위 일자인 2016년 2월 18일에 먼저 등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말소기준 등기일보다 선순위 일자로 우선 배당과 인수를 통해서 전세보증금 1억 4천을 100%를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대항력이 있는 전세 임차인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전세 임차인이 말소기준 등기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보다 하루라도 늦게 전입 확정일자가 등기되었다면 아마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대항력이 없어서 한 푼도 못 받고 주저앉은 분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해마다 나오는 수천 건의 경매 매물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평택 2개 2022 타경 47862 경매 물건은 대항력과 선순위 배당 요건이 안 되어서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전 재산을 날릴 수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이 아파트는 강제 경매 요건으로 말소 기준 등기가 우리은행 등기 일자인 2009년 4월 20일자로 채권 금액인 7,54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 임차권자는 전입일자 확정일자가 등기부 등본에 우리은행의 말소 기준 등기 일자보다 후순위로 전세보증금 1억 1천여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은 특수한 유치권까지 있어서 2회, 3회 유찰이 될 경우에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등기부 상에 우선순위가 누가 먼저 등기일자로 됐느냐에 따라서 100%의 배당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전 재산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땅바닥에 주저앉는 분들이 대다수인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매와 등기부 등본의 공부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철저한 분석을 20, 30대가 해석하기란 어렵습니다. 또한 말소기준 등기라는 말은 임차인이 보호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기준선인데요. 내용이 많아서 다음 기회에 동영상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경매를 배워야 잘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할 때 은행은 해당 부동산의 경매로 넘어갈 것까지 생각을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동산을 전세 계약할 때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것인지를 전제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우리의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을 가지고 계약하는데 등기부 등본의 권리를 잘 아는 분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잘 몰라서 잘못된 부동산의 의사결정으로 경매나 법적으로 다툼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설마 나에게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등기부 등본 권리 분석하는 방법과 부동산 계약에 관한 거래 상식은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는 거가 아니라 전 재산이 걸린 필수의 부동산 지식입니다.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은 제3자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빌라왕의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부에서 전세 임차인 편, 2부에서 등기부 등본 공부편으로 나누어서 경매를 배우면 빌라왕에게 당하지 않는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빌라왕에게 당하지 아니하려면 부동산 경매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권리를 인생에서 한 번쯤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거시경제와 부동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적용해서 경매를 가르치는 김성일의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